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분들 게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3월 10일 8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피어셀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자, 지금 조정을 좀 보여준 다음에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약간 뭐랄까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을 높였다라는 거. 저점을 높였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도 같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아래 꼬리가 말아 올리면서 주가 하락 방어한 것만 해도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의 수급이다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상승 동력들이 아직까지 뭔가 기대감들이 유지가 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이 61선을 돌파를 하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42,500원 42,500원을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강하게 일단 21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강하게 좀 살짝 올라왔다가 수정을 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들이 가스도 올라가고 원유도 가격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소가 대체 에너지로 그런 가강을 받으면서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됐었던 게 있었죠. 거기 관련해서 최근 3월 10일 오늘이죠.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자, 글로벌 수소 차세대 연료 뭐 나스닥 하락대 올라갔다 뭐 이건 뭐 그렇고 유가 상승 가스 공급 막히자 수소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곽강을 받고 있다. 자, 오늘 좀 시장이 상승한 요인들이 있죠. 원유가 급락을 했다. 원유가 급락을 했다. 원유가 급락을 해가지고 이제 가스 가격들 좀 떨어지고 원유 가격들 안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약간 글로벌 이제 산유국들이 증산을 한다라고 해서 원유 가격들이 좀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원유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수소의 가치가 조금 이제 부각받는 것들이 좀 덜하게 되잖아요. 좀 희석이 되잖아요. 약간 그렇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차익 실현들이 조금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뭐 사실 원유가 강세 흐름에서 약세를 보인 것들은 뭐랄까 차익 실현의 그런 약간 조정의 개념 그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 일단 원유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이미 뭐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닌 이상 완화가 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뭐 제재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시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유 등 기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수소 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가 곽강받으면서 이들 수소 관련 기업들의 몸값 역시 더욱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어, 두산 퓨어셀뿐만 아니라 다른 수소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반등이 나온 것들이 있었죠. 수소 에너지는 발전, 운송, 난방 각 분야에서 화석 연료를 대체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는다. 댓글에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소로 밥수소로 쌀도 지어 먹는다, 밥 지어 먹는다던데. 수소 에너지원을 우리가 수소 에너지원을 사용한 전력으로 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고 하겠죠. 세계 각국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수소 ETF는 수소 연료전지 기업뿐만 아니라 생산, 수송, 충전, 활용 기업들을 망라해 편입을 한다. 펀드 다른 이제 수소 기업들 하나하나 다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아리랑 펀드 글로벌 수소 차세대 연료전지 이거 있거든요. 이거를 절반 이상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사업에 걷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에 선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들이니까 어, 뭐 블룸 SK 퓨어셀이냐 뭐 S 퓨어셀이냐 두산 퓨어셀이냐 뭐 아니면은 뭐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냐 그런 것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 뭐 한 기업에 투자를 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여기 아리랑 글로벌 수소 여기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아리랑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수소 있죠? 여기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지금 편입되어 있는 주식에 보면 두산 피어셀이 5.3% 가장 높아요. 두산 피어셀이 가장 높아요. 역시 두산 피어셀이죠. S 피어셀.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 블룸 에너지 뭐 있는데 아직까지 뭐 비중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이제 야금야금 이게 시작된 지 2월 15일이거든요. 2월 15일이다라고 하면은 두산 피어셀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 한 이때쯤부터 야금야금 비중을 좀 높이긴 했으니까 약간 이거 같은 경우에서 이런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두산 피어셀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2월 15일 이후의 흐름들이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연동이 살짝 되어 있다. 움직임들이 2월 15일 이후만 보면 딱 여기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보면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피어셀 말고도 다른 기업들의 좀 욕심을 내보고 싶은 두산 피어셀 말고 난 다른 기업들도 다 같이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 아리랑 수소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이것도 그냥 사고 팔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뭐 어차피 두산 피어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의 두산 피어셀에 투자를 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국에 이제 수주가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아직까지 뭐 수주가 뭐 새로 또 들어오는 건 없고 작년 연말에 들어왔던 수주들이 이번 연도에 반영이 좀 되면서 실적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들. 근데 지난 재작년까지는 수주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들은 좀 없었어요. 많이 들어온 건 없었고 인허가 문제가 좀 있었던 상황들이죠. 근데 이 기간에 수주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조기 납품을 하면서 그래도 좀 영업이익을 좀 개선을 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연말에 한 이때쯤에 4분기 말쯤에 수주가 좀 가파르게 좀 들어왔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 좀 반영을 할 것이다. 라고 이때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영업 활동을 좀 못했던 때랑 지금이랑은 일단 기수주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들은 좀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수소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수주는 계속 들어올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는 좀 받기는 어렵겠지만은 자잘한 그런 프로젝트들은 계속 이제 들어오긴 할 것이다. 수주는 계속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또 정권도 바뀌고 했었으니까 수소법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죠. 대선을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수소법이 좀 하루 빨리 통과가 되지 않을까. 좀 상반기 언제 좀 통과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으니 상반기 아니면은 한 2분기, 3분기쯤에 한번 통과가 되기를 바라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42,500원 돌파를 하면은 47,500원, 47,500, 45,000원. 여기 딱 있잖아요. 여기 단기 고점이랑 단기 고점이 52,000원대잖아요. 여기랑 딱 절반 부분이 한 이 정도 돼요. 절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은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위아래로 좀 어느 정도 범위를 두고 한 이 정도 보면 고점과 저점, 단기 고점과 저점, 최근에 고점과 저점 보면은 약간 이 구간의 매물대 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추후의 움직임의 관건이 되겠죠. 돌파하고 뚫어주는 모습들 강하게 보여주면 거래량도 동반이 돼야 됩니다. 못 뚫어주면 주중을 받고 다시 여기 한 37,500원 21선 부근 지지 구간들 형성을 할 가능성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이런 예상 흐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